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하루도 안 돼서 지겨우니 메시지를 하나 냈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고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비3 13부 이진관 재판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까지 결정했습니다.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형량 숫자만 놓고도 충격이 큰데 더 본질적인 건 재판부가 12.3을 부르는 방식부터 판결의 무게를 정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으면서 12.3계형이 아니라 12.3내란이라고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순간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바뀝니다. 계형이었는지 내란이었는지로 갈리던 논쟁의 출발점이 법정에서는 이미 결론으로 제시된 셈입니다. 이 장면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설명이 핵심을 찌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확실하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23년이 나온 건 통상적인 흐름과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법조계에서 구형보다 선고가 더 올라가는 경우를 속칭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그 올려치기가 실제로 벌어진 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를 내란의 성격에서 찾았습니다. 내란은 연쇄살인보다도 더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란의 심각성과 중대범죄성을 아주 무겁게 봤다고 해석했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이 지점이 판결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로 규정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영수가 던진 질문도 그 흐름을 밀어줬습니다. 보통 내란이라고 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떠올리는데 이 사건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대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담긴 취지로 성공을 막은 건 당신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었다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를 가해자의 절제나 계획 부실로 돌리는 순간 사회는 같은 위험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법원이 실패의 원인을 국민과 현장 군경의 소극적 대처, 그리고 국회 해제 결의 같은 현실의 제동장치에서 찾은 건 책임의 방향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놓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중형선고 이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권력자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사회 전반의 혼란과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재 가능성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범죄의 결과 가능성을 형량해 근거로 올려세운 것입니다. 이 판단이 한번 찍히면 이후 재판들도 그 그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을 더 가볍게 부르는 쪽이 오히려 논리적 설명 책임을 더 크게 떠안게 됩니다. 윤석열 쪽에서 반복해온 2시간짜리 계엄 주장도 이번에는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사건의 실패를 미화하려는 모든 기술을 끊어냈습니다. 계엄군이 소극적이었던 건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연관급 장교들부터 소극적으로 임했고 국회로 몰려간 시민들이 있었고 국회에 모여 해제 결의를 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의 의도와는 달리 돌아갔을 뿐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실패는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반대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은 해제 결의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윤석열 발언이 전해졌고 이를 들은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는 쪽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완화 논리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정된 것입니다. 패널 구성에서 강찬호는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진관 재판부가 공판 초기 단계에서 특검에게 혐의를 더 올려치라고 한 것처럼 보였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내란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강찬호는 공판 초기에 그런 방향을 드러낸 건 예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임무종사로 23년까지 가는 게 과연 맞느냐는 논란 가능성도 말했습니다. 국무위의 소집이 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행위로 해석되는 동시에 반대로 반대의 의견이 나오도록 유도한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해운 식판결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하면 왜 말 안 하냐고 하고 말하면 왜 말대꾸냐고 한다는 식의 비유였습니다. 강찬호는 형량의 세기와 법리 연결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깔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준일은 법조인의 보수성을 꺼냈습니다. 정치적 보수성이 아니라 판례 중심의 해석 습관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격의 사건일수록 기존 사례와 비교해 형량을 가늠하려는 관성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형을 둘러싸고도 사람 사망 여부를 가장 큰 논거로 삼는 쪽과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준일은 이진관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성격을 채택했고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또 노태우 1심 형량 22년 6개월보다 더 때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형량의 의도가 그쪽으로 읽힌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토론의 중심은 다시 김용남 전 의원으로 돌아옵니다. 강찬호가 던진 귀걸이, 코걸이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순서 문제와 증거 문제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두머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고받는 경우는 꽤 많고 꼭 순서대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한덕수 선고가 윤석열 선고를 기속한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진관 재판부가 증인 진술을 듣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면 원진술자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걸 건너뛰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법정 싸움이 아니라 여론전을 하듯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비판도 같이 붙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문제 삼을 때는 절차를 말해야지 분위기를 말하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셈입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신문 장면도 상징적입니다. 방송 생중계는 신문 단계에서 끊겼지만 법정에서 한덕수는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고 실질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거지, 도주 가능성 부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툼이 남아있고 최근 해제된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 장호성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추가 기소 사건까지 고려해 구속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특검 쪽 손을 들어줬고 한덕수는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예정일입니다. 강찬호는 이진관 선고가 직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전 의원은 논점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변수, 그 중에서도 피고인의 불출석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걸린 사건에서는 궐석 선고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직위원이 2월 19일 꼭 출석하라고 말한 게 오히려 힌트를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직위원이 선고 예정일이 목요일이고 다음 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월 19일은 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법원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특정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직위원 같은 재판 담당자들입니다. 조이대,
천대혁 같은 사법순회부도 그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정치에 끌려가면 정치가 아니라 법이 먼저 끝장납니다. 그걸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